자, 이번에는 GSAT 봉투 모의고사 2회 제4장 추리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시험에서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 중 관계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다른 것을 고른다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볼게요. 사전, 그 다음에 미연, 그 다음에 존칭, 경칭, 완급, 지속, 원심, 구심, 그 다음에 정독, 숙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얘는 필요 없는 문자고요. 사전하고 미연, 1번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말이죠. 사전에 방지한다, 미연에 방지한다. 그쵸? 그 다음에 존칭과 경칭도 역시나 어때요? 누군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존칭과 경칭이 되는 거니까 얘도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완급과 지속, 그죠? 완급과 지속도 어떻게 돼요? 같은 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원심과 구심 같은 경우는 얘는 먼 쪽을 얘기하고요. 얘는 어떤 쪽을 얘기하냐? 가까워지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계가 돼? 반의어 관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의어 관계.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얘는 무리 없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제시된 단어의 관계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자, 바라다, 기원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슷한 말이죠. 그죠? 비슷한 말. 근데 관계가 어떤 걸 고르는 거냐? 다른 걸 고르는 겁니다. 성취하다, 이룩하다, 유의어죠. 부유하다, 유족하다. 유족한 환경에서 자랐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얘도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도산하다, 몰락하다도 어때요? 비슷한 말이고요. 괴롭다, 어렵다. 자, 근데 납세하다, 증세하다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이 돼요. 납세하다, 증세하다. 이해가세요? 납세하다, 증세하다. 요건 반대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은 몇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한자어의 해석으로 봤을 때, 한자어 해석을 보시면 이 증세하다랑 납세하다 같은 경우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무슨 관계다? 유의어 관계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특성이 나머지 단어들과 가장 다른 것들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을 지금 보시면 뭐 삽질을 제외하고 밤낮이나 춘추나 피땀이나 가죽신 같은 경우는 명사 플러스 명사죠. 그죠? 명사 플러스 명사야. 근데 삽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삽 같은 경우는 명사가 맞는데 질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의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동작의 행위를 얘기를 해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생어라고 얘기를 해요. 파생어. 2번부터 5번까지는 무슨 단어가 되고 합성어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답은 그냥 바로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돼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볼게요. 관계 유추. 다음 중 단어의 관계를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되겠느냐?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자, 6번 보시면 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다. 그죠? 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노 같은 경우에는 여긴 행위가 들어가 있죠. 얘는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갈다는 어떤 의미가 들고, 과일을 간다든가 뭐 칼을 간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죠. 마침 누가 들어가 있어? 칼이 들어가 있죠. 필요 없는 점 됐고요. 그럼 노를 젓다와 칼을 어떻게 돼? 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단어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다음 중 단어의 관계를 고려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시면 여기는 핸드폰 들어가 있고 여기는 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핸드폰, 게임 들어가고 고무랑 호스랑 들어가 있고, 이게 만약에 고무로 들어가 있으면 호스가 이루어진 물질 개념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어폰 수도꼭지라고 돼 있는데, 이어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어쩌요? 어떻게 하죠? 꽂죠. 그쵸? 그 다음에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수도꼭지에 어떻게 합니까? 꽂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일부분이 되고, 고리랑 호스는 별 관계가 없죠. 그치? 4번 고무, 핸드폰하고 고무는 별 관계가 없어요. 물하고 호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공통점을 찾는 게 힘들고요. 자, 화면과 실, 핸드폰은 화면이 있지만 호스 같은 경우는 실하고는 관계가 다르죠. 그지?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자, 6번 볼게요. 다음 중 관계가 다른 것을 골라라. 다음 중 관계가 다른 게 어떻게 되겠느냐? 자, 6번 보면은 머리, 가슴, 다리 들어가 있고, 어깨, 발, 무릎 들어가 있고, 눈, 코, 입 들어가 있고, 허리, 허벅지, 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순서가 있어요. 머리, 가슴, 다리. 그쵸? 그 다음에 눈, 코, 입 같은 경우에도 눈, 코, 입이 위아래 순서라는 게 있죠.
허리, 허벅지 발 같은 경우에도 허리, 허벅지 발이라는 어떤 순서 개념이 있고 엄지, 중지, 긍지도 어때요?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어깨, 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냐 모르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쵸? 자, 7번부터 볼게요. 7번은 이제 무슨 개념이냐? 상황 판단 개념이 들어갑니다. 상황 판단. 자, 이 상황 판단을 문제가 좀 어려울 텐데요. 좀 어려울 텐데 역시나 차근차근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가게에서 남자 A랑 남자 B, 그 다음에 이제 여자 A랑 여자 B가 사과, 오렌지, 자두, 복숭아 중 총 4개의 과일을 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남자와 남자 B 둘이서 3종류의 과일을 샀다. 그 다음에 여자 A, 여자 B 둘이서 3종류의 과일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건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을 쓸 건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을 쓸 거냐. 자, 볼까요? 남자 A가 있고 남자 B가 있고요. 여자 A가 있고 여자 때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 때 확실한 거를 먼저 표시하는 게 좋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남자 B만 오렌지를 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오렌지가 되는 거야. 오렌지. 그죠? 지금 사과, 오렌지, 자두, 복숭아 중에서 4개를 샀는데 남자 B만 오렌지를 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렌지를 산 거야, 안 산 거야? 안 산 거예요. 남자 B만 오렌지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자 A와 남자 B는 복숭아를 사지 않았대요. 자, 요거 체크했죠? 요거 1번 체크하고 요거 2번으로 볼까요? 남자 A와 남자 B는 복숭아를 사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복숭아 빼고 종류가 몇 개 남죠? 사과, 오렌지, 자두가 남네요. 근데 여기서 봐봐. 남자 A, 남자 B 둘이서 3종류의 과일을 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종류의 과일을 샀다라고 돼 있으니까 복숭아를 제외한 오렌지와 자두를 남자 A와 남자 B가 샀다는 얘기죠. 그럼 사과와 자두죠? 사과와 자두를 여기다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여기를 어디다가 사과를 집어넣고 어디다가 지금 자두를 집어넣을 거냐는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여기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남자 A와 여자 B에 중복되는 과일은 2가지라고 돼 있잖아. 그럼 2가지라고 돼 있으니까 남자 A는 기본적으로 몇 개의 과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 2개의 과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요? 2개의 과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야? 2개의 과일이 있으니까 여기는 자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야지 남자 A와 남자 B는 여자 B는 중복되는 과일이 2가지가 될 테니까 여자 B에다가 여기다 뭐가 돼? 자두가 되고 사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요걸 다 하기 전에 잠깐 제시문 볼까요? 1번 여자 A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여자 A는 사과를 샀다라고 뭐 이렇게 주저리 써 있는데 4번 체크하시는 거 보면 4번 남자 A는 2개의 과일을 샀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남자 A가 2개의 과일을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볼게요. 그럼 여기서 다른 과일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종류가 이미 몇 개가 나와버렸어. 3개가 나와버렸지. 그 다음에 오렌지는 누구만 이미 샀대? 남자 B만 이미 샀다 그랬잖아. 그럼 남자 A는 무조건 몇 개의 과일을 산 거야? 2개의 과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돼요. 이해 가세요? 자, 8번 문항 봅시다. 8번 문항. 자, 8번을 보면요. 어느 7층 아파트에 A, B, C, D, E, F, G 총 7명이 거주한다고 돼 있어요. 거주했을 때 한 층에 한 명의 사람이 거주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A는 4층에 거주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일단 뭐부터 결정해? A가 4층이라고 했으니까 자, 1, 2, 3, 4, 5, 6, 7을 봤을 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그쵸? 그 다음에 B의 2배수는 D라고 돼 있으니까 B가 얼마일 때? 1이면 D는 2죠. 근데 B가 2면 D는 얼마야? 4죠. 그럼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죠. 이미 A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층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B가 얼마야? 3이면 D가 얼마가 돼요? 6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D가 6층에 살면 D와 C의 합이 F라고 돼 있는데 C가 1만 나와버려도 얼마예요? 7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 난 누구만 하면 돼? 얘만 하면 돼.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D야. 그 다음에 F와 G의 차는 B라고 했으니까 둘이 1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F가 1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와 C의 합은 F라고 되어 있죠? 그죠? D와 C.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C면 D가 얼마예요?
D와 C, 여기가 F죠. 그죠? 여기가 F가 되는 거예요. 근데 F의 G의 차는 B라고 돼 있으니까 G가 그럼 반드시 어디가 돼야 돼? G가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여기가 아니야. 그죠? 여기가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디로 잡을 거냐? C를 여기로 잡든가. 그쵸? 2력을 잡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F가 되죠. 이렇게. E와 C는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E와 C는 홀수라고 되어 있는데, E와 C, 여기가 그럼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A, B, C, D, E, F, G.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걸로 골라볼게요. 자, F는 C와 G의 차이다. F는 C와 G의 차이. 아니죠. 1번 틀렸고요. B는 A의 수보다 크다. B가 제일 작죠. 그죠? 그 다음에 F와 E의 차는 지하층이다. F가 위에 있죠. E는 여기 있고 지하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E의 G의 합, E와 G의 합은 얼마야? 9가 되는 거고요. C랑 F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랑 F는 10이죠. 작다가 되는 거니까 어때요? 맞아요. 4번은 맞고요. 5번. E는 5층에 산다. E는 몇 층에 살아요? C가 삽니다. E는 몇 층에 살아? 3층에 살고. 그래서 몇 번의 답이 됩니까? 4번이 답이 돼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볼게요. 어느 파티에 부자 A, B, C, D, E, F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자는 아래의 규칙에 따라 왼쪽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1번 의자에서부터 6번 의자까지 총 6자리에 착석을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번호를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A는 항상 E와 마주보는 곳과 앉는다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C부터 결정을 할게요. C의 3배는 A라고 돼 있으니까 C가 1이면 A는 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2면은 A는 6입니다. 자, A가 6번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E는 어디에 앉아요? 3번에 앉죠. 근데 문제에서 E는 어디에 앉아야 돼? 짝수에 앉아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없어지죠. 누구로 해야 돼요? 얘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C.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그럼 A는 얼마야?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와 A의 합은 B와 같다. C와 A의 합은 B니까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이렇게 떨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F랑 B랑 중심으로부터 120도의 각도의 차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B가 여기면 F가 여기 앉으면 120도가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A, B, C, D가 여기 앉아야 되겠네.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E와 C는 120도의 각도로 마주보고 있느냐? E와 C 옆에 있죠? C는 B를 마주볼 수가 없다. C는 B를 마주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 C는 B는 마주보죠. 그 다음에 D와 B는 옆자리에 앉는다. D와 B는 옆자리에 앉는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봅시다. 10번을 보면 우현이랑 가희가 ABC 커피점 중에서 서로 다른 한 곳에서 밥을 먹었다. 근데 옳은 것을 골라라. 대신에 하루에 한 명씩 한 커피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A 커피점은 양복을 입고 출입을 해야 되고요. B 커피점은 양복을 입어도 되고 평상복을 입어도 된다고 돼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홀수일의 양복을, 짝수일에는 평상복으로 구분해서 입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 우현은 홀수일의 B 커피점에서 평상복을 입었고 가희는 짝수일의 A 커피점에서 양복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위 문장에서 언급된 A와 B의 발언 중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이 진실이다. 그러면 우현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A를 이제 여기 우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뭐라고 보시면 돼요? 가희라고 보시면 돼요. 우현과 가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현 같은 경우에는 우현이 참이라고 해봅시다. 우현과 참이. 우현이 참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현이 참이면 홀수일의 B 커피점에서 평상복을 입은 거죠. 홀수일이라는 얘기는 자 1, 2, 3일이 있어요. 1일, 2일, 3일이 있는데 첫 번째 우현이 참이다. 우현이 참이 되게 되면 홀수일의 B 커피점에서 평상복을 입은 거예요. B 커피점에서 평상복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가희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짝수일에 A 커피점에서 양복을 입었다가 하는 게 되는 건데 얘는 그럼 무슨 일이 되는 거야? 홀수일이 되는 거예요. 홀수일. 그럼 가희는 뭐가 돼요? 홀수일이 돼요. 그죠? 홀수일이 되는 거고 A 커피점에서 양복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홀수일이니까 문제에서는
A 커피점도 안 되게 되죠. 그러면 뭐 아니면 뭐야? B 아니면 C인데 B도 안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돼?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홀수일에는 양복을 입는데 그럼 얘는 양복을 입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만 참이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가히만 참이라고 해볼까요? 가히만 참이면 얘는 짝수일에 A 커피숍에서 양복을 입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우현이는 홀수일인데 이게 거짓이 돼버리죠. 그러면 짝수일이 되는 거잖아. 그럼 짝수일은 하루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둘 다 참이에요. 둘 다 참이라면 둘 다 참이 되면 우현은 홀수일에 B 커피숍에서 평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죠? B 커피숍에서 평상복을 입은 거고 가해는 짝수일에 A 커피숍에서 양복을 입은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자, 우현과 가해는 모두 짝수일에 양복을 입는다. 틀렸죠? 짝수일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현과 가해는 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우현과 가해는 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날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우현이가 참이면 가해는 양복을 입는다. 우현이가 참이면 가해는 어때요? 양복을 입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가희가 참이면 우현은 홀수이다. 가희가 참이면 답이 안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우현과 가희 모두 평상복을 입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항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 보죠. 자, 저인이랑 아은이랑 비연이 연주, 지연이 회사에서 몰래 과자를 빼돌린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5명 중에서 범인은 1명이라고 돼 있어요. 범인은 1명이고 이들 중에서 2명이 거짓말을 말한대. 그쵸? 이 다음 중 범인을 찾으세요.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2명이 거짓말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경우의 수가 좀 많겠는데요. 자, 볼까요? 과자를 먹은 범인은 아은과 비연 중에 하나고 나와 지연은 범인이 아니고요. 연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연주와 지연 중 1명이 범인이다. 나와 지연은 범인이 아니다. 지금 지연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지연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요. 연주를 참이라고 해보죠. 그죠? 연주를 참이라고 해봅시다. 연주를 참이라고 한다면 범인은 아은이랑 비연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은이랑 비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와 지연은 범인이 아니야라고 됐으니까 이걸 이제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요걸 참이라고. 요걸 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와 지연은 범인이 아니니까 저인이랑 지연은 범인이 아닌 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연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연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2명이 거짓을 말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럼 3명이 참을 말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쵸? 그럼 연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연 중 1명이 범인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연주가 참이죠. 연주가 참이기 때문에 아은과 비연 중 하나인데 얘가 참인데 연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대. 그럼 얘가 참이잖아. 그럼 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죠. 그 다음에 연주와 지연 중 1명이 범인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연주와 지연 중 1명이 범인. 자, 그럼 봅시다. 얘도 보면 나와 지연은 범인이 아니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거짓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연주와 지연 중 1명이 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주와 지연이 범인이 아니란 얘기죠. 거짓이면. 그럼 여기에 걸리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지연은 범인이 아니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지연은 범인이 아니야. 그럼 아은이랑 지연이가 범인이 아닌 게 되지. 그치? 그럼 지연이도 범인이 아니고 여기도 범인이 아니니까 얘는 뭐가 돼? 얘는 참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되지. 그럼 결국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아연이와 비연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범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비연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보시면은요. A, B, C, D, E, F, G, H 대학의 작년 토너먼트 결과이다. 올해 토너먼트에서 C팀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쫙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보죠. 작년 토너먼트 8강전에서 시합했던 팀끼리는 올해 토너먼트 8강전에서 시합을 하지 않는다. 자, 작년 토너먼트 DF죠. 그럼 DF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DF는 안 만나요. 그 다음에 E, B도 안 만나요. E, B도 안 만나고 그 다음에 AC도 안 만나죠. 그 다음에 GH도 어떻게 돼요?
안 만납니다. 그죠? 작년에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 토너먼트 우승팀과 준우승팀 누구랑 누구예요? C팀과 D팀이죠. 그럼 8강전에서 F팀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걸 토너먼트를 만들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C, D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F는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F는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 다른 케이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8강전에서 F팀을 만나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E팀의 상대는 모두 작년 토너먼트에서 4강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4강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는 F. 그 다음에 또 누구냐? B. 그 다음에 4강 진출하지 못한 거 A. 그 다음에 G. 요거 4개가 4강에 진출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D, E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D, E팀의 상대는 알파벳 숫자상으로 홀수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파벳 숫자 여기 번호를 붙여볼까요?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D와 E팀의 상대라고 돼 있으니까 알파벳 숫자상으로 홀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A가 몇 번이에요? 1번이고요. G가 몇 번인가요? 7번이고 B는 2번이고요. F는 몇 번이냐? 6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걸려요? 얘가 걸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 D가 A랑 붙고 E가 G랑 붙는다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G랑 생각을 하고 E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 A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 지금 누가 남냐면 B가 남고요. B, C, D, E, F, H 이렇게 남죠. 그치?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C와 D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승팀과 준우승팀은 8강전에서 F팀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F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D랑 A랑 만났을 때 C는 F랑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C는 F랑 만나면 안 되죠. 그럼 C는 누구랑 가야 돼? H랑 가야겠지. 그죠? C랑 H랑. 또는 C랑 H랑 대결을 하게 되면 B랑 F랑 대결을 할 것이고, C랑 누구랑 대결을 하게 되면 B랑 대결을 하게 되면 F는 누구랑 대결을 해요? H랑 대결을 할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맞아요? 이렇게 될 건데, 자, 문제 읽어봅시다. 문제에서 C팀의 상대가 될 수 있는 팀은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C팀의 상대는 B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 H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이 경우에도 어때요? 똑같은 상태지. 똑같은 상태니까 C는 역시나 H가 되고 C는 역시나 B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죠? 그래서 C팀의 상대가 될 수 있는 팀은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